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분석 시간이 좀 길어져 가지고 분석 안 하고 그냥 딱 설명만 하려고 했는데 괜히 감정에 좀 치우쳐 가지고 여러분 대신에라도 제가 좀 화를 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만큼 화가 나진 않겠죠. 근데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뭐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올해 문제가 하여튼 좀 슬픈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예, 임용시험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순서가 이게 먼저 가야 되는데 예, 뭐 여기부터 얘기해 볼게요. 이거 안 켰나요? 1차 시험과 관련해서 배점은 역시나 뭐 교육학은 뭐 제 소관이 아니고 전공 A와 이제 B로 2교시, 3교시 90분씩 보잖아요. 기입형이 4문항, 서술형 8문항, 그리고 기입 둘, 서술 9문항. 이게 이제 재작년부터 바뀐 건데 총점 80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입은 뭐 이렇게 괄호넣기 해서 몇 문제 안 되는구나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 서술형 문항 안에 우리 앞 전 시간 거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기본 두 문제씩은 서술형 안에 기입이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다 기입이에요. 그리고 서술형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기입형을 활용해서 서술하는 것도 있고 그 서술형은 서술이지만 실제로는 핵심어 한 두세 단어를 알고 있느냐 두세 가지 용어를 활용해서 쓰고 있느냐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 기입형이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가 너무나 이제는 힘들어졌어요. 용어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 또 활용 그거를 잘 못하면 여기 이 40점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80점에서 그러니까 막 올해 같은 경우는 컷 40점 전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올릴 것 같기도 하고요. 채점으로 반을 못 맞출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하다 보면 거의 반 맞추기도 쉽지 않다. 모의고사 보다 보면 막 괄호넣기 한 개도 못 썼어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이 문제들이 다양한 지문들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공부가 요즘에는 훨씬 좀 어려워져 가는 건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1년 안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좋은 자료와 또 성실성과 꾸준함 이거를 밀어붙이면 확률이 1년 안에 할 수 있는 확률은 또 높아진 편이에요. 왜냐면 정말 내 영혼을 좀 그냥 잠깐 비워두고 내 머리를 암기 기계에 자료를 수집해서 그냥 두룩두룩 넣어놓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잘 보는 아주 또 나쁜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 나쁘다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시험이라는 게 좀 그래도 공부의 어떤 그런 걸 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암기에 이런 걸 측정하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러한 문제가 좀 있고요. 또 교과서를 개정하면서 이제 등장하는 새로운 개념들이 조금씩 들어가고 이제 생활과 윤리 파트에 관련된 이제 응용성, 응용윤리의 범위가 좀 넓어졌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각별히 주의해야 될 점들이고요. 역시나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것들을 많이 넣는데 그것 때문에 막 우리가 그냥 하나하나 지엽적인 거 찾아서 달려갈 수는 없고요. 기본 또 이만큼의 테두리는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다 그려서 칠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액자를 찾아가면 돼요. 이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또 따지고 보면. 근데 자꾸 액자 이거 좋은 틀에 좀 담으려고 여기에 신경 쓰다 보면 이게 날아가니까 더 폭망하는 거죠, 그냥. 어쨌든 기본은 있다, 항상. 나와야 하는 것도. 아까 그 기출풀이 하면서 그냥 이거는 공부하다 보면 안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우리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 쓰는 경우엔 그냥 허무해지는 거예요. 지엽적인 거 몇 개, 한두 개 맞추고 막 좋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큰 문제들, 남들 다 맞추는 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10개월, 11개월은 기본을 쭉 끌고 놓치지 않으면서 이만큼 놓치지 않고 막 이렇게 안고 가면서 중간에 주워 담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선에서.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기입이 우리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임용시험의 출제 영역을 보면 동양, 한국, 교과서 순서에 가깝죠. 서양 윤리, 그다음에 사회 정치 사상, 그리고 우리 교과서는 없지만 우리 도덕 선생님, 윤리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이론, 교과 교육론. 여기에는 이제 도덕 심리학, 도덕 교육론, 그리고 교수 학습 모형, 교육 과정. 요게 이제 보통 한 문제씩 들어가거나 합쳐서 나오거나, 나머지 이제 도덕 심리학자들 쫙 리스트가 있죠. 주전 선수들 한 대여섯 명, 그리고 나머지 후보 선수들 교체되면서 하는데, 그 표를 한번 봅시다. 그 나눠드린 자료에 여기는 서양윤리부터 먼저 나왔네요. 3페이지. 그러니까 크게 응용윤리도 여기에 이제 포함돼서 서양, 고대, 중세, 근대. 서양은 우리 시대별로 구분하기가 아주 좋죠. 그래서 비중을 보시면 서양 근대를 보시면 빡빡하잖아요. 표들이. 표를 보면서 얘기할까요? 아니 뭐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일 것 같아. 2022년까지 보면 알겠지만 대체로 2에서 2.5문학이에요. 한 문제 나오면 고마운 거고 이제 두 문제. 근데 요즘에는 공부들을 워낙 열심히들 하시기 때문에 근대 문제가 더 쉽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근대에서 두 문제 대체로 보겠어요. 칸트 하나, 공리주의. 거기다가 조금 너무 소홀히 했다 하면 스피노자, 휴움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그럴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세 같은 경우는 정말 좀 뜨문뜨문, 그나마. 그래도 최근에는 계속 나오다가 올해 안 나왔죠. 서양 고대는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는데 요번에는 안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플라톤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치 사상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응용윤리의 비중이 어쨌든 이제 두 문제로 일단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더 넓어질 것이라는 거. 그리고 대체로 환경윤리 중심으로 많이 등장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현대의 경우도 이 대체로 공리주의 이후에 실존주의와 실용주의로 서양 사상을 그냥 우리는 윤리 교과서에는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둘을 번갈아 가면서 7명의 학자인데 그 중에서도 실용주의 둘은 빠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제 현대 문제가 공부의 양에 비해서는 또 비중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이게 좀 안타까운 점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성장이라는 게 계속 나왔어요. 그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나오는 문제들이 뜨문뜨문 활용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기출을 머릿속에 딱 넣어놓은 사람은 그냥 갑자기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뭘 보더라도 아 이거 전에 나왔던 거, 아 이래서 요거 요 뒷부분을 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출 이 표라는 게 그냥 허투루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양사상과 관련해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골고루 빽빽하죠. 특히 이제 제자백과의 경우는 그동안 이제 두 문제, 한 문제가 번갈아, 주로 두 문제가 많이 나온 이유는 인원수가 제일 많기 때문이죠.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한비자, 묵자, 7명이란 말이에요. 경우의 수가 7명을 단독으로 나오는 거, 두로 나오는 거 하면 10개의 경우가 넘잖아요. 한 20개 정도 되잖아요.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가불병으로 셋으로 결합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비중이 많고, 송명류학은 두 사람이에요. 주의와 왕양명. 그 중에서 주의는 그냥 기본이에요. 주의는 그냥 딱 고정시켜 놓고 주의를 중심으로 양명이랑 비교하든지 그냥 주의 혼자 내든지 퇴계하고 붙여놓든지 정약용하고 붙여놓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공부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죠. 너무나도 주의 공부를 많이 해서 주의가 오히려 쉽다는 사람이 생길 정도지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걸 이번에 또 보여줬죠. 아무리 많이 해도 공부는 어렵다. 송명유학은. 거기다 이제 양명에 대한 비중도 우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양명도 이제 문제가 고갈됐다 생각하면 조금 어려운 걸 끌어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동양 불교, 한국 불교를 제외한 인도와 중국 불교를 말하는 건데요. 한때는 이제 인도 불교만 주로 쭉 나와서 중국 불교를 그냥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2020년부터 계속 중국 불교의 엉뚱하고 어려운 문제를 그냥 하나씩 그냥 2점, 4점을 그냥 읽고 지나갈 때가 있단 말이죠. 좀 어떻게 보면 고단수의 불교 안티가 아닐까 싶은 불교를 싫어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 사람들이 불교 공부를 안 하게 중국 불교 나와 그냥 틀릴 거야 막 이런 정도가 되니까 좀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문제를 공부했으면 쓸 수 있게끔 너무 특정한 책에서 내지 말고 불교의 어떤 일반론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거. 그 한국 불교의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요. 문제를 내기가. 더 이상 이제 낼 게 없다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겠어요? 낼 게 왜 없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되죠. 2014년 화쟁부터 다시 또 내면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화쟁부터 다시 또 여러분들 공부하시라는 얘기죠. 한국 불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진울 원효로 그냥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최근에는 원효를 내기가 되게 어려워서 진울로만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문제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어렵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는 무지무지 어려울 때도 있고 어쨌든 한국 유학은 늘 이의를 중심으로 놓고 정약용, 태계가 이렇게 나오는 분위기였고 태계는 상당히 이의와 비교하는 걸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올해는 이제 이의가 좀 쉬었고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황이 3년 연속이 돼버리네요. 오히려. 그리고 정약용 같은 경우는 작년에 쉬었는데 최근에는 꽤 이제 앞으로는 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정약용의 내용 자체가 그나마 한국 유학에서 좀 덜 답답하고 들어줄 만한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 사회정치 사상과 관련해서 이제 뭐 약간 억지스럽게 나누긴 했지만 국가론, 민주주의 포함해서 그리고 공화 자유주의. 이게 이제 민주주의가 요거랑 결합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의론. 이 정의론에는 이제 우리 세 학자 롤스를 중심으로 노직, 왈적까지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나와요. 특히 이 롤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쉰다는 거. 이번에는 빠졌다 싶었는데 원조로 나왔잖아요. 원조의 의무. 그리고 은근히 이 노직의 얘기들이 또 이 자유지상주의라고 이렇게 뭐 평가받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시험 문제 낼 만한 것들이 꽤 많단 말이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화자유주의는 늘 그거예요. 정치 체제에 있어서의 공화국의 의미는 뭘까를 바탕으로 해서 자유와 법의 관계. 그냥 매년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론은 대체로 사회계약론을 중심으로 놓기는 하는데 이제 사회계약론이 좀 지쳤는지 최근에는 뜨문뜨문 나오고 또 민주주의의 운영, 대의민주주의, 심의, 또 참여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좀 한동안 계속 나오다가 최근에는 매우 지금 쉬고 있어요. 한 3년 쉬었네요. 이번에도 국가론은 플라톤 쪽으로 그러니까 이 플라톤을 내면 사실 고대 사상도 하나 낸 것 같고 이 민주주의 국가론에도 한 문제를 낸 것 같아서 효과가 크죠. 두 개의 영역에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마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바탕은 홉스, 로크, 루소다. 국가론에서는 그 외에 이제 뜨문뜨문 나오는 사람들 뭐 키케로라든지 뭐 마키아벨리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는데 마키아벨리도 국가론보다는 공화주의 계열 쪽으로 중심이 돼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통일 국제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평화이론이 교과서에 굉장히 한 챕터로 이제 등장하면서 작년 이제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 나왔지만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이 통일 국제 관계론의 원조의 의무도 또 걸치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가능하고 북한 관련된 문제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2점으로 좀 비중은 적은 편이었어요. 보통 4점 이거나 두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2점. 다른 거 내기가 좀 바빠서 그런 것 같고요. 시민교육론으로 분류한 거는 대체로 뭐냐, 하버마스 얘기, 그리고 포퍼, 서로 소통과 관련된 소통이론. 하버마스 보시면 알겠지만 9년 동안 3번이니까 3년에 한 번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작년에 아주 어려운 문제로 한번 나왔었고, 올해 이제 여러분들이 치르실 시험에도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버마스도 시민불복종과도 걸쳐 있고요. 우리 롤즈 같은 경우에는 원조, 그리고 그냥 보통의 정의론 다 결합되어 있잖아요. 시민불복종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 요소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공부 의향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는 교과교육론이죠. 교과교육론의 경우는, 교육과정의 경우는 2016년에는 좀 비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진 교수학습방법 1년에 꼭 한 문제씩, 2문제 나오는 경우도 한 번 있었네요. 그쵸? 표를 보면. 한 문제. 그리고 요번에 비중을 보시면 알겠지만 0.25문항. 한 문제에서 4점짜리에 1점 나왔다는 거고, 여긴 0.5문항 2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중이 좀 적어졌죠, 되게. 이때 6점인 거에 비교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문제를 낼 영역이 이제 커져버렸죠. 그러니까 많이 나왔잖아요. 교과교육론의 도덕 심리학과 도덕 교육론이 많이 나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바로 이 문제가 적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도 어쨌든 20점 가까이가 항상 여기에 달려 있으니까 공부의 양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교육학 논술과 관련해서 우리 전공만큼 가장 가까이 가는 전공이 없잖아요. 우리는 교육학 이론과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게 우리 윤리, 도덕교육론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리한 면이 조금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훨씬 아마 이해도도 높으실 거고, 교육학도.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은 비슷한 걸 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답이 교육학에서 원하는 답과 다른 답을 요구하는 것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는 이걸 써야 돼요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시험 공부를,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뭐 그동안 들었던 수업도 중요하지만 1년 동안은 꼭 해야 될 것들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관이나 가치나 뭐 선입견, 편견,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르는 거 있잖아. 이런 거 다 좀 비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좀 들어오는 거죠. 나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 답을 쓸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모의고사를 이제 나중에 9월, 10월에 보는데 답을 못 쓰면 그거는 공부가, 결과가 안 나오면 답답한 거예요. 이걸 쓰라고 딱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건 괜찮지만 다른 걸 쓰고 있다. 이건 공부가 이상해진 거죠. 그러니까 차분하게 우리 이 임용의 문법, 그리고 임용의 그라운드 안에서 돌고 있는 얘기가 뭔지를 적어도 4월 안에는 완벽하게 수집해서 가지고 있어요. 내 눈앞에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지? 여기서 뭘 써야 되지? 어떤 자료 봐야 되지? 그거를 막 5월, 6월까지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월까지는 기출과 자료 수집, 분석 해서 딱 자리에 갖춰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바쁘죠. 생각보다 1, 2월이 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또 재학생들의 경우는 방학 때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기출 문제만 죽어라 한번 보겠다. 그거와 함께 뭐냐? 기초가 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교과서 보기. 교과서 생활과 윤리부터 시작해서 윤리와 사상 10권이거든요. 거기다 고전과 윤리까지 11권. 다 보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보는 거죠. 열심히. 그래서 교과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만 봐도 되는데 감각을 계속 살리고 싶으시면 한 권 정도는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교과서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참고서적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과서 지금 얘기하는데 다 봐야 돼요. 주요한 개념들이 어떻게 한 줄씩 정리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제가 뿌려놓은 그 교과서 주요 서술 자료도 있거든요. 잘 찾아보시면 아마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보시면 되고, 교과서를 전체를 보기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동서양 고전
이거야말로 이제 선택사항에 가깝지만 이즈면 이제 선택이 안 되는 책들도 있어요. 잘 들어보시고 맹자, 노자, 장자 중에 이 노자는 짧으니까 반드시 다 읽어보시고요. 그 감을 살려야 되니까 동양 사상에 장자 4편 중에서도 앞에 2편은 꼭 읽으셔야 되고 재물론, 소요유 이게 뭐 지문을 다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이런 스타일의 글들을 쓰는구나 그걸 꼭 보셔야 되고 순자 같은 경우도 성악편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다 읽으라고 하기에는 순자 책은 워낙 두껍고 묵자도 마찬가지고 묵자는 겸해편 읽으시면 되고 한비자 같은 경우도 이게 다 읽기에는 좀 많은데 1년 안에 이걸 다 근데 노력하시면은 충분히 또 읽을 수는 있습니다. 한국 사상의 수심결 무조건 읽으셔야죠. 읽는다기보다 여기에 있는 그래서 왜 기출을 봐야 되냐 하면 기출을 보다 보면 수신결에서 나온 기출이 아 이런 방향에 나왔구나. 그래서 수신결 그러고 나서 수신결을 보면 아, 해당 부분이 여기네. 이런 걸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성악지표, 성악십도는 참고로 이번에 성악십도에서 나왔지만 그거 뭐 성악십도 읽었다 그래서 특별히 도움되는 건 아니에요. 아 무국은 맞췄겠죠. 맹자요의, 논어고금주, 심경밀엄 중에 심경밀엄 정도는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서양 사상의 경우는 니코마코스 율리학의 경우는 뭐 안 읽을래 안 읽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도덕형이사학의 정초, 뭐 원론 이거 칸트 이 책은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 공리주의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 정의론 읽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데 뭐 언제 다 읽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도덕 형이사 언론이나 공리주의는 그냥 반드시 다 읽으시고 어디서 뭐 파일 같은 거 확보할 수 있으면 파일로 가지고 계시고 이 정의론 같은 경우나 이런 니코마스 윤리학은 서울대 무슨 그 연구소 있죠. 윤리사상연구소에 원문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거기 있는 것만이라도 거기 있는 것과 설명 거기서 많이 내거든요 사실. 저 같아도 거기 찾아서 좀 지문 참고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기출이 항상 깔려 있는 상태에서 봐야 왜 이 롤즈는 매년 나오는가 왜 칸트는 이런 식의 문제 형태가 나오는가를 깔고 있으면서 원전을 봐야지 나는 임용시험을 위해서 기초부터 하겠어 원전부터 팔 거야 원전 파고 나서 다음에 이론 보면 뭐지 이게 왜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거꾸로 가야 돼요. 무조건 기출 분석 시험 문제 뭐 나왔는지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원전을 봐라. 그 다음에 기본개론서는 뭐 제가 한 4부작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부족하다 싶으면 철학사상 중국 철학사 그거 보시면 알지 이만한 거 2권이죠. 거기서도 임용시험 범위로 또 빼내면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는 원문 그거 다 보는데도 상당히 시간 걸려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 철학사 이번에도 대청명 같은 경우에는 중국 철학사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강의실에 찾아온 유학자들은 조금 쉽게 쓴 뭐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한국 사상과 마음의 윤리학 이런 게 이제 보조 교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교 철학의 전개 그 중국 불교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다 여기서 지금 내니까 3년째 그러니까 이제 뭐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읽고 체크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 서양 윤리학사는 개인적으로는 스피노자, 휴մ 이쪽의 보조 교재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윤리학의 이론과 역사, 뭐 옳고 그름의 발견 이런 거는 우리 메타 윤리학이라든지 중세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사상과 관련해서 무조건 읽어야 되는 거 사회계약론 연구에 있는 지문들 여기 지문들이 아주 좀 깨끗하고 좋아요. 아니면 이 세 사람의 저작 다 읽어야 되니까 리바이어던부터 해가지고 뭐 사회계약론 읽으면 다 좋지만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요거 그리고 공화주의 우리 공화주의 뭐 그
자유와 법의 문제, 뭐 애국심, 뭐 이런 용어들 관련한 거는 비논리를 중심으로 공화주의. 그다음에 그 좀 사회사상에 대한 소양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쉬운 책이면 이거죠.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 여기를 조금 읽으면서 감을 키워가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이제 롤즈나 노직에 대한, 근데 최근 임용 문법에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임용의 분위기와 문법 수준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민주주의의 모델들은 이제 민주주의 관련해서인데, 책도 두껍고, 이거를 뭐 전체 민주주의와 권위도 마찬가지고요. 다 읽을 필요는 없다. 내가 뭔가 좀 더 알고 싶다 할 때 찾아보는 건 좋지만 이런 거를 안 읽어서 문제를 못 맞힐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 교육론과 관련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이 도덕교육의 이해, 그리고 윤리학과 도덕교육,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이 3부작은 무조건 가지고 계셔야죠. 가까이 놓고서 보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나머지 책들 다 이거 말고도 최근에 나온 책들이 있다면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본다는 의미는 뭐 다 그거를 10권 20권을 다 놓고 하는 건 제가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기본과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해도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서 3권에다가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다른 강의를 듣는 게 좋죠. 여러분 뭐 아직 재학생이라면 요거 관련된 수업이 있다면 좋겠고, 학원 다니는 것도 아주 앞에 세보다는 사실 교과교육론이 학원에서 뭉쳐서 이제 교재를 만드니까 도움은 아마 제일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자료, 도덕과 교육과정, 그리고 북한 관련 자료, 통일원 자료, 이런 것들도 갖추고 계셔야죠. 이것만 해도 책꽂이 그냥 다 차지하잖아요. 그쵸? 아마 여기 있는 책 다 수집해서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저도 이 중에 없는 책이 있고요. 한두 권은. 이거 말고 다른 책도 있는데 사놓고 후회하는 책도 많아요. 이거는 볼 거 없다, 진짜. 우리 문법하고 안 맞는다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 4월, 3월까지 여러분들이 갖춰 놓으면서 처음에는 좀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쭉 사놔도 나중에 도덕 교사가 되실 거니까 큰 손해는 안 보실 것 같고, 조금 금전적으로 신중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중고 서적을 하든지 빌려서 보다가 이건 꼭 사서 밑줄 좀 쳐야 되겠다 하는 거는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런 요령을 좀 발휘하시고, 일단은 책을 좀 펼쳐 보셔야 돼요. 1, 2월엔 있는지 없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를 그냥 남들 얘기만 듣고 책에 새 책으로 꽂아놓고 결국에 교재만 본단 말이죠. 학원 교재만. 그럴 거면은 아예 사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일단 내가 살펴볼 거,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만. 그러면 돼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화면을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임용시험의 주요 사상가들인데 별 3개, 주의, 칸트, 롤즈, 콜버그는 그냥 무조건 나오는 사람. 그냥 있죠. 부상당하지 않는 한 늘 출전하는 선수들. 주전 선수 중에 주전이죠. 그 다음에 주전들 못지않은 주전, 순자, 상자, 왕수인, 이, 정약용, 아리스토텔레스, 진울, 이런 분들은 거의 비중이 이제 때에 따라는 이만큼 올라갈 때도 있다. 그 다음에 적어도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사람들, 별 1개짜리.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노직 같은 경우는 이제 둘로 올라갈 뭐 이런 분들 있죠. 노자 같은 경우, 묵자. 누구 나오는지는 뭐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 중에서도 잘 처음 보고 좀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큰 비중은 네 문제를 일단 맞추고 들어간다는 거죠. 만약에 이 네 사람. 근데 어떠한 공부든 완벽할 수는 없어요. 특히 우리 이 도덕윤리 과목의 단점은 뭐냐면 책이 시원치 않아요. 어떤 의미에 시원치 않냐면, 우리 시험 보기에 다 좋은 책들인데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한 책을 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책들이 없다, 이거죠. 그 와중에 출제위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만 내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과목을 막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과목은 딱 정해진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 책만 보면 야, 그럼 좋겠다 우리도. 근데 우린 그러지 않아요. 정해져 있는 책도 많을 뿐더러 그것만 본다고 해서 또 무조건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문제죠. 핵심 개념 용어 정리만 해도 이만큼이에요.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올해 시험에 이거 나와요, 이거 나와요, 이거 나와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막 제가 장난삼아 막 했어요. 이번에는 이거네 이러면 이게 이제 올해 나올 수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많잖아요 벌써. 사회 정치 사상 하더라도 공론장 나온다 공론장 나오게 되고 그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방법은 사실 특별한 건 없다. 바른 길, 제가 바른 길로 간다 그랬잖아요. 막 어떤 좋은 자료 요거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개 중에는 그렇게 공부 안 해도 될 만한 사람들은 되게 돼 있고요. 우리가 지금 기초가 좀 없으신 분들이라면 1년 동안에 조급해 하지 말고 차근차근 4월, 5월까지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이론 강의 듣고 혹시 혼자 해도 괜찮겠다는 분들은 그 기출을 해놓는 상태에서 이론을 따라가면 돼요. 대신에 해야 될 거는 문제풀이는 꼭 해야죠.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이론을 얼만큼 정립하느냐. 난 도저히 혼자서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분들은 학원을 다니는 게 좋죠. 되도록이면. 학원 다니거나 인강이라도 듣는 게 좋고 나는 어느 정도 뭐 경험도 있고 어느 정도 갖춰놓은 것도 있어 하는 분들은 기출만 보셔도 나는 될 것 같아요. 그 시험 보기 전까지. 그러면서 원전 읽으면서 원전 감수성. 아까 얘기했던 그 책들.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1, 2월 정말 중요하고 거기서 얼만큼 쏟아붓느냐에 따라 이후에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꼭 진짜 운동선수하고 똑같아요. 일정이 11월쯤에 끝나고 12월까지는 뭐 어쩌지 지나가고 12월 1월부터 체력 훈련인 거예요. 우리도 체력 훈련이 이론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무언가를 쌓아 두는 거죠. 그게 기초 체력이 돼 근육이 돼서 나중에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5, 6월에 기출 분석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느낌의 기출이 막 나온다. 1, 2, 3, 4월에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나 이론 하느냐고 정신이 없었죠. 근데 왜 이게 낯설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냥 이론만 본 거예요. 또는 학원 강의만 들었거나. 그러니까 내가 주도할 수 있으려면 기출을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어야 돼. 저도 다 외우진 못하는데 이제 진짜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면 이거 그 문제에서 나왔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 동안 해야 될 건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기한은 4월 안에. 그래야 5월부터 뭔가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뭐 기출 분석 한 6월까지 하던데 뭐 똑같이 나오겠어 설마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이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나오겠어? 이거 또 나와요. 또 나오고 뒤에 거 나오고 앞에 거 나오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것만큼은. 그래서 왜 나오느냐? 첫 번째는 교과서. 우리 교과서가 왜 있겠어요? 여러분 교과서 가지고 수업하잖아요. 교과서에서 비중이 있어요. 그리고 윤리학이나 정치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거나 개념들이니까. 인지도가 높거나 매력이 있어요. 출제위원이 보기에도 이거 이 정도는 알아야지 뭐 이런 느낌. 네 번째는 시험 문제 내기가 용이해야 돼. 아무리 좋아도 시험 문제를 내기에 좀 별로 어려운 경우에는 낼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는 이유도 크죠. 출제자들의 전공. 자기가 잘 알아야 내거든요. 그리고 내가 배웠던 거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내가 전공했던 거에 대해. 제가 성리학 전공해서 저 같으면 그냥 무조건 성리학 내는 거죠. 다른 거 뭐하러 내겠어요. 그리고 다른 거 자신이 좀 없을 수도 있죠. 내가 답을 특정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다시 자료집에 와서 8페이지부터 보면은 뭐 적중 자료라서 뭐 자랑 삼아 해놓은 건데, 올해는 사실 작년에는 거의 뭐 주제로 보면 70% 정도 맞췄다면 올해는 한 50%, 60% 정도 맞춘 것 같고, 뭐 때로는 가로넣기도 그대로 똑같이 나온 경우도 있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찍은 것만 나와요, 이렇게 하면 뭐 사기꾼이거나 뭐 점쟁이겠죠. 어? 절대 그럴 일은 없고요. 제가 찍은 것에서도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찍은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찍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또 기출 얘기지만 오늘 기출 한 100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출을 다 외우고 보니 이번에는 뭐가 나올지 눈에 보이더라. 이게 여러분들이 찍는 거죠. 나중에 저하고 모의고사 한 7, 8회 같이 하다 보면 서로 그 얘기만 주고받는 거예요. 이번에 리코너 나오지 않을까요? 뭐, 블라지는 이번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가는 거죠. 그럼 뭐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리코너에서는 역시 뭐 그 인격 통합 인격화에서 뭐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를 뭐 개념 같은 거 물어보겠죠. 이렇게 했는데, 가볍게 했는데 이번에는 엉뚱한 게 나오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제일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지만, 그런 거는 최대 10점 내외다. 10점을 넘어가지 않아요. 다 예상했던 것들이 나오고, 제가 여기 뭐 자랑하려고 써놓은 게 아니라 모의고사에 한정해 놓고 문제풀이반에 한정해 놓은 것만 해도 이 정도로 겹치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거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 거죠. 이거 나와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 확실한 경우, 공적영지 같은 경우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기출을 믿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준비했던 그 과정에서 답이 뽑아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기출과 여러분들의 노력, 이걸 믿고 가셔야 돼요. 그냥 요행은 없는 거예요. 뭐 하다 보니 뭐 좋은 수업을 듣고 뭐 학원에서 찍어준 대로 했어. 그거는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윤리는 노력 없이는 절대. 제가 그래서 좀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대체로 도덕윤리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은 심성 자체가 이미 차분하고 대체로 성실을 바탕으로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순해서 사실 문제. 좀 독하게 좀 달려들어서 막 저한테도 괴롭히고 막 해야 되는데 너무 조심스러워 다. 질문도 너무 순순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라는 건 다 알지만, 어쨌든 우리는 1년이라는 기간은 눈에 항상 핏발이 좀 서 있어야 돼요. 터지지 않을 정도로. 내가 하루하루를 좀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 무리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말이죠. 항상 긴장감 있게. 대신에 무리하다가 또 탈나지 않을 정도로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 얘기는 거의 끝나가는데, 어쨌든 저는 집요하고 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집요라는 건 뭐겠어요? 중요한 걸 잘 편집 모아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기출문제, 주요 주제별 분류, 핵심 내용 정리. 이게 1년 동안 하실 일이에요. 큰 틀에서. 그 다음에 집요하게 설명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 설명하고, 또 문제를 이렇게도 내보고 저렇게도 내보고. 그래도 사실 잘 안 걸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문제들을 또 만드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만들고 스터디도 하고. 그 다음에 약점을,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이제 가장 제가 걱정하는 분들은 뭐냐 하면, 자료만 많은 분들. 막 책꽂이 2개 막 도서관 차려놓고 프린트가 막 산처럼 뭐 몇만 장씩 쌓여 있어요. 그동안에 뭐 좋은, 안 보면 끝이에요. 안 보면 그냥 내 방에 쌓여 있는 쓰레기가 되는 거죠. 빨리 내 거, 내가 볼 수 있는 거, 또 내가 보고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되는 건 치워버리고 가야죠. 구멍을 찾아 메워 가야 되고. 남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료 막 열심히 찾아와가지고 이것 좀 보세요. 뭐 인기가 좋죠, 그런 분들은. 근데 남들은 그거 가지고 할 때 나는 이거 찾는 시간 때문에. 그러지 말고요. 이거 뭐든지 공평해야 돼요. 뭐 스터디를 하시든 뭘 하든 내가 들인 노력을 남이 그냥 허투루 가져가게 하는 건 가장 바보 같은 짓이죠. 그만큼의 내가 뭔가를 피드백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몰라도 자료 찾는데 시간 너무 많이 보내지 마시라는 거. 예. 그리고 뭐 서브노트 같은 거 좋은 거 많거든요. 조금만 돌아다녀 보시면 그거 열심히 바탕으로 놓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채워 가시는 방법이 좋아요. 그냥 처음부터 나는 남의 건 못 보겠어 뭐 이런 것 때문에 대신에 그런 분들은 스피드가 좀 있어야 돼요. 어, 남의 거 활용 안 하실 거는 그런 분들은 최대한 스피드 있게 7월 달까지 막 서브노트 만들고 계시고 이러면 남 보기야 좋죠. 이게 남한테 주잖아요. 막 그러고 나서 그런 분들은 꼭 특성이 뭐냐 하면 고생한 다음에 마음 좋게 나눠주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이기적인 게 아니라 시간이 아깝다는 거지. 시간. 그렇게 잘하시는 거면 나중에 시험 합격하고 나서 하시고 일단은 준비 기간은 짧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 한 해는 하나만 머리를 비워요. 비워놔야 머리 들어갈 거 아니에요. 파부침주 제 아이디인데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소 깨트리고 배도 불 이렇게 가라앉혀야 되다. 돌아가지 않겠다 더 이상. 그 정도 각오는 돼야죠. 그 다음에 주일무적 적자가 틀렸어. 적이 없다는데 이걸 갈 데가 없어야죠. 어, 한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주관, 가치관, 선입견, 편견 이거 무의미해요. 이 정도는 뭐 이상한 말 아니야.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되도록이면 받아들이셔야 돼요. 의심이 가는 경우에 좀 더 나보다 잘할 것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기.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게시판에 아무나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제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할 테니까. 몸은 채운다 뭐냐? 손, 눈, 머리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가 보통 머리하고 눈은 잘 따라가는데 손이 안 따라가는 경우 있거든요. 자꾸 써보셔야 돼. 무조건 답이 될 앞에 있던 개념들 나올 때는 한 번씩 써봐야 돼. 그 다음에 자신만의 루틴. 그냥 남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막 따라가 보는데 다 무리고 별로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이거 2월, 3월 안에는 만들어 놔야 돼요. 그대로 가야 돼요. 뭐 내가 8시간만 해도 충분해 하는 사람 8시간만 하세요. 8시간을 안 된다 그러면 12시간 뭐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인간이 하루에 집중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각자. 그 마음은 항상 집중하되 쉴 땐 좀 쉬면서 잠 안 자고 뭐 3시간 자고 4시간 자고 하는 공부는 옛날 학력고사 공부죠. 지금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수능 공부도 그렇게 하셨나요, 혹시? 잠은 잘 건 자야죠. 하루에 할 수 있는 양만. 그래서 하여튼 뭐 얘기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그 뭐 추상적인 얘기와 구체적인 얘기가 막 오고 갔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뭐다? 기출 완벽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암기하면 좋고 암기를 못하더라도 뭐가 나왔을 때 연상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수준으로는 키워놔야 된다는 거. 추상적인 얘기는 뭐냐? 딴 생각하지 말자. 내가 할 거라고 하면 이게 합격만이 유일한 목표고 남들이 뭐라 하든 내 갈 길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 시행착오는 한 3월까지 3, 4월 그 안에 이제 기출과 같이 하면서 시행착오가 오는 거예요. 그거만 잘 지켜주시면 분명히 5월부터는 뭐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도 충분할 겁니다. 그게 만약에 좀 어려우시다 하면 1월부터 저와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저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게 좋겠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5월이라도 6월이라도 7월이라도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뭐 꼭 제 수업을 듣거나 안 듣거나 저는 대화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도움이 되거든요. 학생들, 수험생들이 이 정도를 지금 고민이 있고 이런 부분이 문제구나. 저한테 다 도움이 되니까. 제가 작년에 올해죠, 올해 11월에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의고사 첨삭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지 않는 태블릿 PC까지 사가지고 거기다가 직접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더라고. 뭔가 써야 되고 이 부족한 부분들을 말로 안 하고 글로 또 해야 되니까 고민이 많았는데 어쨌든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학생들이 이런 부분이 어렵구나. 내가 문제를 이렇게 내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어떠한 것도 좋으니까 저한테 학원 게시판 활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뭐 진짜 궁금하거나 만나고 싶다 하면 면담 요청하시면 면담도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합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